이게 부동산을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 채널을 볼 건데, 개인 사업자 때는 처음에 편하셨습니까? 내가 개인으로 세금 많이 낸다? 그럼 무조건 법인 하십시오. 이거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법무사님들 이틀이면 만드세요, 이틀이면. 법인을 한 번쯤은 배워놓으면, 아, 이 법인이 정말 아주 좋은 시스템이구나. 이걸 잘 활용하면 두 개의 트랙을 계속 갈 수 있겠구나. 그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서 하나씩 하나씩 좀 배워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워낙 오늘 지금 절세 관련한 꿀팁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또 2부도 상당히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개인하고 법인하고 이 어떤 점들이 이 장단점이 좀 있을까요? 우선 개인하고 법인하고 간단하게 나눠보면, 그냥 내가 개인으로 세금 많이 낸다? 그럼 무조건 법인 하십시오. 이거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면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6, 15, 24, 35, 38, 40, 42, 45 아무튼 세율 구간이 아주 촘촘하고 높다라는 거. 근데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촘촘하지도 않고 낮은 세율이고, 최근에 법인의 세율도 낮춰줬죠. 1%씩. 그래서 2억까지는 9%, 그 다음에 200억 원까지는 19%. 그러니까 생각보다 200억을 넘어가는 경우는 엄청나게 많지 않을 수 있죠. 그러면 대부분 세율이 좀 낮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일부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법인에서 그러면 소득 벌어서 또 개인에 옮길 때 세금 내지 않냐.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개인하고 법인하고 그냥 쭉 달리는 거다. 각자의 그 시각으로. 저는 이제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 표현이 와닿네요. 이 가족의 은행이라는 거. 아주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 꼭 훔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법인을 활용하는 방법을 그런 식으로 좀 분산 효과를 준다라고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법인으로 좀 넘어가서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다른 걸로 넘어가 보면, 그럼 법인으로 주택을 사는 거 어떠냐라고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시죠. 근데 투자를 좀 해보셨던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법인이 주택을 절대 지금 하면 안 되죠.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서 사실 다 중과세를 내버리는 꼴이 되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 상관없이 그냥 취득세가 바로 12.4% 아니면 13.4%를 내니까, 이게 취득할 때부터 10%의 뭔가 개인 투자자보다 이 밀린다라는 점이고, 수익률이 10%가 낸다는 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상당히 쉽지 않은데, 그걸 취득세로 먼저 내고 있으니 얼마나 이제 좀 아까운 일인가. 그다음 보유월세도 마찬가지죠. 왜냐면 개인들은 종합 부동산세 낼 때 기본공제 뭐 9억 원 아니면 1세대 1주택자면 12억까지 받을 수 있는데, 법인은 기본 공제도 못 받고, 그 다음에 바로 가장 높은 중과세율인 2.7%나 5%를 내야 되니까 이 손실률이 너무 큰 거죠. 그렇죠. 아예 못 버팁니다, 이거. 그거 다 팔 때 뭐 싸냐? 그것도 아니죠. 토지 등 양도소득세라 그래서 원래 내야 된 법인세에다가 20% 한 번 더 내야 되니까, 뭔가 법인 관련된 규제가 풀리지 않는 이상에는 생각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법인은 무조건 저는 권해드리고 싶다. 이 인별분산이랑 기간분산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는데, 인별분산의 가장 기본적인 걸 이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뭐 증여를 해준다거나 이런 면모에 대해서도 오히려 더 유리한 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취득 때부터 좀 말씀드려보면, 당연히 이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과밀 억제권역 내 취득세 중과세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부동산 꼬마 빌딩을 운영을 할 때는 대부분 이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밖에서 본점 소재지 만들고 이제 구입하신 다음에 100% 임대 주고 가장 기본적인 플러스를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왜냐면 연예인분들이 다 이러게 하니까. 그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취득세를 덜 내기 위해서죠. 그리고 보유할 때도 사실 보유세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빌딩 운영할 때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임대소득도 비용 처리도 뭐 넉넉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할 건데, 그 주주 중에 자녀들, 어린 자녀들을 넣으면 소득 생기면 배당을 주게 되면은 그 배당 소득은 매년 그냥 끊어지듯이 세금 내면 끝나는 거니까, 적당한 소득들을 자녀들한테 계속 마중물을 좀 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팔 때도 개인들은 이 비주거용 건물, 상가업용 건물 갖고 있다가 팔면은 양도소득세가 살인적이에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이제 고지서들을 만나시니까 몇 억 단위의 고지서들을 만나니까 이제 깜짝깜짝 놀라시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그게 좀 희석되죠. 좀 낮은 세율이니까. 그래서 법인을 이용해서는 정말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잘 알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법인으로 이렇게 그 부동산 매입을 하시거나 투자를 하시는 분한테 이 비용 처리 부분을 좀 말씀드리거든요. 법인 같은 경우는 개인하고 다르게 이게 그 임대소득이 들어오면 그 임대소득에 대한 비용 처리 부분이 오히려 폭이 좀 넓다. 그게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법인의 임대소득 가지고 법인에서 레버리지 이자를 못 내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금리가 좀 올라서. 그래서 마이너스가 된 거를 뭐 소급해서
나중에 매각하실 때는 소급해서 적용받습니다. 이런 내용도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 처리 중에 유리한 부분 몇 가지 팁 좀 알려주시죠. 사실 뭐 개인하고 법인하고 엄청나게 큰 차이가 없기는 하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요즘은 이제 금리 자체가 올라가니까 그 이자들을 비용으로 계속 쟁겨둘 수가 있죠. 개인 사업자 할 때도 물론 이제 이자 비용을 쓸 수는 있겠지만 그 희석성이 좀 더 다르거든요. 법인은 그걸 긍정적으로 잘 모아놓고 물론 이제 임대소득이 이자보다 이제 낮으면 거기서는 좀 피눈물이 날 수도 있겠지만 양도를 했을 때 법인으로 세금이 나올 때 그때 그 차손들을 모아서 한 번에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 꼭 잘 활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법인에 대해서 부동산 임대법인은 약간 제재가 있는 건 있지만 똑같이 뭐 접대비나 아니면 차량 유지 비용에 대해서도 결국은 똑같이 대표도 쓸 수 있다. 그 법인은 어찌됐건 대표이사도 있고 그 임직원이 있잖아요. 그 임직원들이 가족법인이라고 하면 급여도 상당히 그 잘 활용하면 꿀팁으로 이렇게 절세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맞나요? 아, 맞습니다. 왜냐면 임대소득이 엄청 높다고 가정을 해보면 사실 물론 법인세가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이제 우선 급여를 주는 경우가 있고 왜냐면은 결국 소득이 좀 필요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편으로 이제 법인의 이제 뭐 카드를 막무가내로 무조건 쓸 수는 없잖아요. 사실 부동산 임대법이니까 사업성의 연관성이 좀 뻔하니까 특수관계는 아니더라도 직원을 쓰게 되면은 그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나 이런 건 당연히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활용을 하는 거고 그게 경비로 다 인정을 받으니까 법인세 자체도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제가 권하는 건 내가 이제 이 법인에서 부동산 갖고 있던 걸 셀링할 포인트 때 셀링할 때 갑자기 이제 법인에 대한 과세 표준이 확 뛰는데 그때 이제 그동안에 했었던 거 읽어놓은 거 이제 서로 분산시켜 주는 거니까 근로소득을 통해서 경비를 만드는 거죠. 세무사님이나 저나 이렇게 매번 이 비즈니스를 하니까 그런데 일반인 분들은 이게 법인을 설립하고 또 법인으로 뭘 매수하고 또 관리하고 이런 거에도 되게 번거롭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뭐든지 새로운 걸 하면 그 어렵다고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법인에 대해서 그렇게 뭐 어렵지 않다. 뭐 이런 어떤 자문을 좀 한번 해주시죠. 이게 부동산을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 채널을 볼 건데 개인 사업자 때는 처음에 편하셨습니까? 똑같아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나 구조가 똑같습니다. 결국은 내가 번 돈에서 쓴 돈 빼서 세금을 내는 건데 그것에 대한 구조가 약간 개인 사업자는 친숙해서 익숙한 것 뿐이세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주변에서 뭐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서 뭐 간단하구나 이런 개념이 좀 있을 뿐이지. 그렇죠. 예. 근데 법인은 오히려 더 간단하세요. 그러면 법인 설립 때부터 어떻게 하냐 막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법무사님들 이틀이면 만드세요. 이틀이면.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맡기고 그분한테 물어볼 생각을 하시는 정도의 지식을 익히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 때도 처음에는 어렵지 않았냐. 그러니까 익숙하니까 그 패턴에 계속 매몰되시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법인을 한 번쯤은 배워놓으면 이 법인이 정말 아주 좋은 시스템이구나. 이걸 잘 활용하면 두 개의 트랙을 계속 갈 수 있겠구나. 그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서 하나씩 좀 배워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세무사님한테 맡기게 되면 세무사님한테 지속적으로 좀 들어보시면서 한 2년에서 3년만 들어보면 구조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법인세가 요런 것들 좀 조심하면 되겠네. 그런 것들이 또 익혀지면 그 다음부터는 법인은 너무 쉽고 다 2개, 3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실 거거든요. 근데 그 일반인 분들은 이 회계 기장? 기장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그 세무사님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게 번거롭나요? 아니요, 그렇게 번거로운 일은 아닙니다. 어차피 세무사들은 이제 직업이니까 너무 이제 우리는 밥 먹듯이 하니까 쉬운 거고,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비용이나 이런 거는 좀 인정 안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습관, 뭐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고를 치기 전에 미리 제발 물어만 봐라. 그럼 답변은 해드릴 테니 이런 겁니다. 우리 일부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법인을 만들면 그때부터 이제 주주 구성되고 나서 자원계획을 세우면서 차라리 증여를 해주고 싶으면 이게 부동산 자산이 양도 차익이 생기기 전에 어차피 마이너스일 거잖아요. 내년에 팔 거다 그럼 올 연말에 이렇게 증여를 한번 해주시는 거 어떠냐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게 맞나요? 그 방식은 아주 좋은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주식 가치가 낮을 때는 액면가액보다 낮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레버리지를 많이 써서 자산부채 비율이 뭐 거의 자산 가치가 거의 없다거나, 그렇죠. 그리고 손익계산서 비율도 비상장 주식 계산할 때
그러니까 자산 가치 평가할 때 금액이 낮게 나올 수 있기 어떨 때문에 땐 자산 그 자산을 까먹고 있는 네, 맞습니다. 이 시기도 있으니까요. 거의 뭐 자산 이제 자본 잠식이 되어 있는 상태가 있으시죠. 그러면 주식 가치가 거의 0원이기 때문에 그때 타이밍에 맞춰서는 차라리 그 시점에 주식 증해주고 셀링하고 배당 받고 그게 나을 수도 있죠. 결국은 시점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는 것도 저는 이제 절세하는 방법이다. 아까 이제 부담부증이어도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그 대출 이자를 경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팁이라고 할까요? 뭔가 나중에 양도 차익이나 법인세 정리할 때 경비 처리하는 방법에 팁이 좀 있을까요? 내가 이미 에쿼티가 있는 자본이 있는 상태면은 그걸 굳이 다 들어갔을 때는 그 자본을 다른 데다 못 써버리거든요. 그러면 재투자를 한다거나 이걸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뭐 1억 원 대출 받았을 때 이자가 뭐 5%다 그러면 1년에 500만 원 경비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결국 내가 임대소득이 생기고 그 경비를 차감한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니까 세율 구간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큰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이 대출금으로 이렇게 해서 이 세금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 원래 갖고 있던 자금에 대해서 활용해서 수익을 더 크게 낸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반대로 이 대출을 차라리 정말 극대화해서 잘 쓰는 거가 되는구나. 그러게 활용을 하시는 게 맞고요. 개인 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대출을 잘 활용하죠. 왜냐하면 내가 세율이 높으면 오히려 그게 세금을 깎는 효과가 아주 혁혁하기 때문에 세율 구간이 뭐 35% 구간이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대출 받아서 그걸로 자본 투자하면서 개인 사업에 대해서는 경비 처리하면 원래 이걸 은행에 넣었을 때보다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그 세무님도 부동산 투자 많이 하시나요? 아,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많이 버셨겠네요.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 그 빌딩에이신 구독하시는 우리 시청자분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세무사니까 세금만 본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자산가분들 만나니까 곰곰이 보니까 세금 이전에는 자산인 것 같고 자산 이전에는 좀 사람인 것 같아요. 결국은 본인의 타입에 맞고 가족의 타입에 맞는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의 그 형태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을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에게 어떤 옷이 맞는지를 입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세금까지 뭐 귀결이 된다면 더 좋은 거니까 다양한 정보들 항시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이런 좋은 컨텐츠들 항상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기 그 장시간 이장원 세무사님이 뭐 너무 좋은 많은 꿀팁도 주시고 이 오랜 시간 또 저 그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뵈시죠. 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하겠습니다.